안녕하세요. 사이버 범죄 수사 마지막 수업 진행합니다. 이 시간에는 본넷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넷. 봇이란 게 로봇, 로봇 다시 로봇, 로봇을 연결, 본넷. 자, 최근 감염된 기계들, 이 기계들이 모든 데이터를 지우는 본넷이 유포되고 있다. 이제 주제는 사이버 범죄, 사이버 전쟁,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중국 IT 기업 치우360의 네트워크 보안 자회사인 넷랩 연구팀은 이 같은 특징을 지닌 본넷 HEH를 발견했다. 현재도 유포되고 있는데 이 HEH는 2323번 SSH 포트가 온라인에 노출되어 있고 인터넷에 연결된 시스템을 대상으로 접근을 시도한다. 이 중 기본 설정을 유지하고 있거나 알아내기 쉬운 자격증명 정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본넷이 기기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본넷은 접근한 기계 내부에 멜웨어를 설치하는 7개의 바이너리 파일을 내려봤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격자는 감염된 기기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해버립니다. 이 삭제된 데이터 중에는 운영 OS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타 기기로 감염 확산을 위해 SSH 자격증명, 정보를 무차별 대입, 브루트포스 공격을 수행합니다. 홈 라우터, 사물 인터넷, 스마트 기기, 리눅스 서버 모두가 컴퓨터와 다 연결되어 있죠. 즉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기기들은 한마디로 이 HH 본넷 공격에 노려질 수가 있다. 자, 여기에 감염되면 데이터가 삭제되고 기기 OS, 펌웨어가 재설치되기 전까지는 기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국 지디넷은 사용자 중 일부는 펌웨어나 OS를 재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해서 기기를 새로 구입하는 등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해커 공격을 하는 것, 이제, 예를 들면, 본넷까지 모든 공격이 이루어지려면 이 해커들의 공격은 먼저 기업 IT 담당자에게 메일로 보냅니다. 메일로, 스팸 메일이죠. 돈, 비트코인을 요구한 협박 메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사전에 언제 공격하고 일시 장소를 공격한다. 이 시간부터 카운트다운 들어간다. 암호화폐 입금 계좌를 이리 보내라 하고 사전 공격 일시에 맞춰 디도스 공격을 감행합니다. 보통 1시간 정도 공격을 하는데 대규모 트래픽 발생으로 공격 대상자의 인터넷 서비스 중지 등의 피해가 발생시켜서 협박의 효과가 커집니다. 협박 메일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공격 대상 기업, 기관의 사전 대비가 충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금되지 않으면 무차별로 공격을 하고 또 재공격을 수행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해커에 의한 디도스 공격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도 금융회사, 인터넷 기업, 대기업들이 해커의 목표가 돼 협박 메일과 디도스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러한 기업 보안 조직과 IT 조직의 발빠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서비스 중지 피해를 최소화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해커 협박에 굴복해 암호화 지폐를 지불한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커들의 공격에 유하는 본넷 증가로 이어집니다. 해커가 배포한 악성 코드에 감염되면 그 PC는 해커의 공격에 악용이 됩니다. 이렇게 확보된 PC들, 이거를 우리는 본넷이라 합니다. 죽은 컴퓨터끼리 연결돼서 공격을 하는 거죠. 주로 디도스 공격을 위해 트래픽 발생에 이용됩니다.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배워야 할 본넷. 본넷은 스팸 메일이나 악성 코드를 보내도록 하는 악성 코드 봇에 감염된 로봇을 말합니다. 즉, 해커가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는 좀비 PC들, 죽었으나 죽지 않은 PC들, 이 구성된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일단 이 봇에 감염되면 실제 PC 사용자들은 자신의 컴퓨터가 감염된 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커는 수십에서 수십만 대의 시스템에 이 명령을 전달해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대량 접속 신호를 보내 해당 사이트를 다운시키는 방식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대규모 네트워크 공격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봇은 주로 메일이나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를 통해서 호스트를 감염시킵니다.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는 주로 사용자가 봇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위해 웹 브라우저 취약점을 공격하는 웹사이트를 방문할 경우 발생하며 사용자가 방문한 사이트는 원래 악의적인 사이트일 수도 있고 침투당해서 악성 코드를 포함하는 정상적인 사이트일 수 있습니다. 사이트가 정상적이지만 감염된 사이트다 보실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본넷을 막지 못한 이유는 본넷은 자신의 근원지를 숨기려 한다는 것과 사용하는 IP 주소가 모두 가짜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본넷 제작자를 추적해 기소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는 점이 있고 인터넷 연결 기기들의 허술한 보안이 있습니다. 또 감염된 기기를 네트워크로 분리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데 이유는 소비자들의 보안을 우선으로 고려하지 않고 기기를 구입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앞으로 감염된 로봇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을 때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웹 서버에 연결할 때도 되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짜, 감염된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본넷의 피해 사례를 볼까요? 해커가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도록 악성 코드에 감염된 컴퓨터들이 좀비 PC가 되는데 이렇게 좀비 PC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본넷이랍니다. 2016년 미라이 본넷 공격으로 트위터, CNN, 주요 웹사이트가 전부 차단되고 러시아 주요 은행들이 또 라이베리아의 국가 전체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미라이 본넷은 보안 카메라 등 보안이 허술한 사물 인터넷 기기에 악성 코드가 설치하고 인터넷 트래핑을 라우팅하는 DYN 서버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뭐 공격의 범위가 제한이 없다. 어디든 공격할 수 있다. 2016년 6월 DD4BC 즉 디오스4 비트코인을 위한 디도스 해킹 그룹이 우리나라 금융기관 다수를 상대로 디도스 공격을 하고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이 금융기관과 금융보안원의 공조로 방어에 성공했고 올해 1월 DD4 포시의 핵심 인물이 유럽에서 체포돼 사태는 표면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자사와 여러 협력단체가 제우스 본넷을 사용해 지난 5년 동안 1억 달러 이상을 훔쳐온 다수의 사이버 범죄 조직을 붕괴시켰습니다. 또 이들 혐의자에게 최초로 조직범죄처벌법인 리코, 그 조직범죄처벌법인 어, 리코인데 레커티어 인플루엔 혼란한 오르거니제이션, 혼란한 조직, 즉 어, 침입해서 혼란을 일으키고 파괴하는 영향을 주는 법이다. 즉 사이버상의 본넷 관련 처벌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나라마다 이 법이라는 게 우리 법률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나라마다 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법을 다 만들기 때문에 이름도 다르고 또 처벌도 약간씩은 다릅니다. 2001년도 알려진 유니버셜 플러그 앤 플레이 프로토콜 취약점을 악용한 디도스 공격이 보고됐으며 1983년 정의된 프로토콜 취약점을 사용하는 공격도 발견되었습니다. 카메라와 프린터를 디도스 공격에 동원하는 양상도 수리됐는데, 자, 카메라와 프린터까지 동원한다. 무슨 일이죠? 일본에서는 5만 대에 달하는 비디오 감시 카메라, 5만 대면 이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이 비디오 감시 카메라가 디도스 공격에 동원된 사례가 있다. 우리가 지금 집에 설치한 여러 가지 카메라들 다 어, 잘못 사용될 수가 있죠. 그 본넷 관련 영화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본넷 카메라가 계속 그 카메라를 어, 이용해서 공격하는. 자, 제우스 본넷은 사기로 온라인 뱅킹이나 전자상거래 인증서를 훔쳐낸다. 그럼 모든 돈을 빼갔다는 거 아닙니까? 금융기관들에 따르면 눈에 가시 같은 존재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 3월 19일 제기된 소장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들 피고가 1,300만 대 이상의 컴퓨터를 감염시키고 지난 5년 동안 1억 달러 이상을 저취해갔다. 제우스 본넷 되게 무섭죠. 제가 제우스 본넷 부분은 별표 안 해놓고 갈게요. 모든 돈을 빼가는, 인증서를 빼가는 제우스 본넷. 최근에 아나키라는 이름의 본넷이 화웨이 라우터를 손상시켰습니다. 보안업체인 뉴스카이의 아눕 하브 연구원은 자신이 무정부 상태로 밝힌 인터넷, 즉 에로티 허프가 1만 8천여 개에 이르는 화웨이 라우터를 해킹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넷이 악용한 취약점은 CV2017, 1715와 관련이 있는데 연구원은 해커가 피해자들의 IP 주소 목록을 공유했다. 화웨이 라우터를 손상시킨 코드는 올 1월에 발견된 결함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사토리 본넷이나 블리커봇에서 사용됐다. 해커의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해커는 역대 가장 큰 규모가 큰 최악의 본넷을 개발할 계획이다. 무서운 일이죠. 사이버 보안 장치 공급업체인 라드웨어는 LOT 생태계에 연결된
기기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해커의 공격 영역이 또한 급격하게 넓어졌다. 가트너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 전 세계에 64억 개의 연결 기기가 존재했으며 이 오늘날 2020년까지는 200억 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죠. 사이버 전쟁에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습니다. 보안업체 포티넷은 인공지능을 가진 똑똑한 본넷들이 아파치 스트러트 프레임워크의 취약점을 반복적으로 익스플로이트하는 것을 발견한 바 있다. 아파치 스트러치 취약점은 작년 에퀴팩스 사건의 핵심 요소였던 공격자들이 이 취약점에 대한 공략을 자동화시켜버린 것이다. 보안 전문가들은 본넷이 곧 하이브넷, 이 하이브넷 좀 더 첨단으로 발전한 넷으로 대체될 것이다. 하이브넷이란 피어 기반의 기반의 자가 학습이 가능한 본넷, 계속 공부하고 본넷도 성장하는 거예요. 인간이 성장한 만큼 본넷도 성장하는 거예요. 인간 개입을 최소화한 상태로 취약점을 익스플로이트한다. 침해된 기기들이 군집해 있는 기존의 본넷 형태와는 다르지만 기기에 상기한 수임 기술을 덧입어 훨씬 공격적인 효율적인 공격을 할 것이다. 저는 가끔 그 생각도 해요. 본넷 보면서 오염된 본넷이 인간을 지배할까 걱정스러워요. 인간을 처벌하고 지배하고 통제하고 인간이 봇을 지배한 게 아니라 반대로 봇이 인간을 지배할까 봐. 전통적인 본넷이 사람의 명령을 기다렸다면 하이브넷은 스스로 결정 내리고 혼자서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 하이브넷은 정말 좀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하이브넷. 판례 하나 살펴볼까요? 핸드폰 가입자 유치 영역을 위해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엑셀 프로그램 모든 전화번호가 다 들어가고 또 많은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한 다음 수회에 걸쳐 휴대폰 광고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보내버리죠. 이거는 컴퓨터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용 촉진, 정보를 침해하는 거잖아요. 정보 보호 법률로 50조 6호 2호 위반죄로 처벌합니다. 이용과 정보를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 시간에는 스팸 메일 또 스팸 메일과 관련된 본넷 두 가지 공부했는데요. 되게 우리 인간의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스팸 메일과 본넷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런 부분 꼭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이 시간 스팸 메일과 본넷 배웠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도 좀 더 두려워하고 조심스럽게 메일을 열고 철저하게 예방 조치, 차단하는 예방 조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오늘 수업 다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